제가 금융 쪽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 이름 붙여서 세금 투입해가지고 만든 정책이 제일 좋아요. 시중의 금융상품들은 절대 이걸 못 따라가요. 단적인 예로 안녕하세요. 의심만 도마입니다. 오늘은 경제 쪽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저축 많이들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저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저축이지 뭐 다를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 34세 이하 청년이거나 그런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잖아요. 정해진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맡기는 걸 정기예금이라고 해요. 반면에 한 번에 묵돈을 맡길 여유는 없으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조금씩 넣겠다고 하면 그거는 정기적금이고요. 묵돈을 모으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예적금을 많이들 활용하시죠. 근데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거든요. 예적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적금에 이자가 붙어서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15.4% 이자소득세를 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로 생긴 돈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약 45만 원 정도를 이자소득세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예적금의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1000만 원 정도를 정기 예금으로 맡겼을 때 이자가 4%라고 하면은 1년 동안 40만 원 정도를 이자 수입으로 얻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자 소득세 15.4%를 또 떼요. 적금의 경우에는 더 해요. 왜냐면 뭐 10%짜리 적금이다라고 하면 되게 높은 이율 같잖아요. 근데 10%를 다 이자로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1년 12달 중에 첫 번째 달에 낸 돈에만 10%가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 달에 낸 돈은 12달 중에 딱 한 달만 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적금이자 10%에 딱 12분의 1, 0.83% 정도만 줘요. 1년 동안 뭐 정기 적금 10%라고 해도 실제 이자는 6%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만 원씩 12달을 부으면 120만 원인데 거기에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은 한 5만 4천 원 정도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큰 돈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러면 예금이나 적금 다 소용이 없는 걸까요? 제가 금융 쪽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 이름 붙여서 세금 투입해가지고 만든 정책이 제일 좋아요. 시중의 금융상품들은 절대 이걸 못 따라가요. 단적인 예로 재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이 대표적이거든요. 50만 원씩 2년을 모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자랑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서 만기에 1,3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중의 금융상품이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부 정책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음 달에 더 좋은 게 나와요. 청년 도약계좌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10년 동안 1억을 만들어주는 플랜이었는데 돈 붓는 기간이 워낙 길기도 하고 또 하다가 혹여라도 중간에 정권이 교체되면 이 정책이 아무튼 청년 도약계좌는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을 모으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4,200만 원이 모이는데 여기에 이자랑 정부 지원금까지 해서 총 5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이율이 높고 정부 지원금도 주고 특히 15.4%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라서 가능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되고 작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총 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가구 소득도 따져요.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된다 하면은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은 설사 만 34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연장해서 가입을 받아줘요. 다만 이게 이제 청년희망 적금하고는 중복 가입이 안 돼요. 지금 청년희망 적금 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 2월에 만기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70만 원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70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월 40에서 70만 원씩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최대로 부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이외에도 뭐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아니면은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 같이 정부에서 하는 그런 청년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과세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다른 금융상품을 고민하기 전에 청년분들은 저축하실 때 무조건 본인에게 해당하는 그런 청년 저축 프로그램 정책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요새 돈 모으는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투자나 또 다른 부분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정보란에 있는 제 번호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